이제 우리 기부금 조정 탭을 볼게요. 자, 이 앞에 기부금 명세서 작성하고 소득 금액을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의 50%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부금 나의 소득 금액에서 2월 교성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2월 교성금이 작년까지는 10년간 됐고 올해부터 15년으로 2월 공제해 준다라고 세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거부터 15년 적용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기준으로 잡혀 있는지가 지금 안 떴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 때는 근데 애매한 경계선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봐도 얘는 돼, 안 돼라고 느낌이 오는 만큼 됐고요. 그래서 일단 10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11년 이후 거는 되겠지만 이전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교성금이 있으면 얘를 뺀 나머지 금액 가지고 이제 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 기부금은 그 교성금 뺀 나머지 소득 금액의 50%까지가 한도예요. 그럼 그 올해 지출한 여기에서의 법정 기부금이라고 선택해 준 거 있죠? 이걸로 한도 계산을 하고, 그런데 법정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이 소득 금액의 50%를 기부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안 떠요. 근데 있다면 이제 아래쪽에서 기부금 이월 명세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거다. 그럼 15년도 거에 법정 기부금이다 해서 얼마의 기부금 2월 공제됐던 게 2월 된 게 있었다. 한도 초과 나서 과거에 그걸 써주면 같이 위에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금액들을 다 뺀 나머지 가지고 지금 저특법에 의한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30%또 남은 나머지에 계산하고, 그러고도 남은 나머지에 이제 지정 기부금을 그 남은 나머지의 10%를 지정 기부금 한도로 계산할 거예요. 그럼 기부금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되는데 2014년 거부터가 10년간이에요. 그 이전에는 5년이라서 이미 지나갔어요. 13년도나 12년도 거는 5년짜리였기 때문에 그때 거는 이미 기간이 경과됐죠. 그래서 14년 거부터 14년 1월 1일 거부터가 적용 대상으로 해서 지정 기부금은 한도 초과가 잘 뜨겠죠. 그럼 한도 초과를 여기다 아래에 쓰게 될 거예요. 쓰면 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자, 잘 보세요. 법정 기부 위에 네오박스 1번은 법정 기부금이죠.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2월액이 있을 때 송금 산입이 가능한 금액 한도를 컴퓨터니까 계산해 줄 건데 여기 5번에 들어와요. 2월액 잔액 중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 여기에서 확인할 거예요. 그럼 지정 기부금은 여기 3번이죠. 그럼 지정 기부금에서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은 여기 15번. 2월액 중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 여기에서 금액을 확인해서 여기 이내면 해당 연도 송금 추인 가능하다고 내가 써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금액 확인을 여기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지정 기부금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15번. 우리가 15년도에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한 게 4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천만 원 중에 예를 들어 전년도에 1천만 원은 공제를 받은 거예요. 송금 산입시킨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남아 있죠. 그럼 이 3천만 원이 얼마 이번엔 되는지를 여기다 쓰는 건데 여기 보니까 3천만 원 다 된다고 떴죠. 그러면 3천만 원 다 된다고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3천만 원 떴으니까. 근데 또 2016년도 거가 있는 거예요. 얘가 3천만 원이 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3천만 원 공제 가능 잔액인데 해당 연도 송금 추인에게 쓰려고 봤더니 지금 금액이 이상하게 나왔죠. 올해 총 송금 산입 가능한 금액이 5,534만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 이미 올해 송금 산입했으니까 나머지 2,534만 4,141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확인하라고 네오박스 쳐준 거예요. 송금 산입이 얼마 가능한지를 봐서 올해 추인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되거든. 왜 제가 15번 확인을 했는지 이해가시죠? 다 안 될 수도 있잖아, 송금 산입이. 자, 그럼 자, 이거에 대한 정보로 우리 기본 예제에서
이제 이번에 지정기부금 2018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2월액이 500만 원 있고 2018년도 발생분 세무상 2월 교성금 미보존액이 2,5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2월 교성금 미보존액을 먼저 뺀 금액으로 계산할 거니까 18년도 거니까 되겠죠. 그러면 여기 2번 칸에 2,5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여기 2,500만 원을 쓰면 이걸 뺀 금액 가지고 한도 계산 아래서 하도록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2번에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한 2018년도 거가 500만 원 있죠. 2월 되어서 넘어온 게.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 자, 합계 위에 보시면 3년도라고 적혀 있죠. 여기 몇 년도 거다라고 쓰는 거예요. 2018년도 그리고 2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500만 원이다. 그럼 제가 몇 번 보라 그랬죠? 지정기부금은 15번 보라 그랬죠? 그럼 15번에 500만 원 한도 성공산입이 다 되죠? 그러면 5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이렇게 쓰고 이제 저장하면 끝인 거예요. 얘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만약에 여기서 불러오게 하면 여기에 50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방금 송금 산입시켜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이게 우리 기부금 조정명세서인데, 자, 그럼 기부금 조정명세서의 기출문제 가지고 나오는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622페이지. 회사는 1278. 자, 4번이에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 단 아래의 2번 내용은 전산 데이터를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고 당 문제의 1번 내용의 세무조정 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지금 여기에서 조정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가감을 해줘란 이야기죠. 이게 우리 소득금액 확정하는 데 쓸 자료인데 지금 1번에 대한 조정사항이 반영 안 된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기부금 내역들이 있는데 내용만 먼저 훑어보고 볼게요. 자, 국방원금은 법정기부금이고 불의효특기 성금은 지정기부금이고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데 1,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내년 만기 어음기부죠. 그러면 얘는 1,400만 원만 써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법정으로 해서 100만 원은 송금불산입 유보로 어음기부 처리해놔야지. 그리고 11월 30일 대표자 종친회 기부, 얘는 기부금으로 안 볼 거죠. 소득처분은 뭐 기타 사회이츠, 그죠? 자, 그럼 기부금 조정명세서로 가서 자, 먼저 불러오기를 하면 불러와지고 여기에서 국방헌금은 법정,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인데 1,400만 원만. 그리고 대표이사 종친회는 비지정. 그럼 이제 방금 우리 조정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죠. 그럼 F에서 한번 조정 등록 가서 어음기부는 자주 하기 때문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음지급기부금 100만 원, 100만 원이죠. 유보 발생. 그리고 대표이사 직접 입력하면 대표이사 종친회 100만 원 기타 사회 유치.
그럼 지금 가산 조정이 200만 원이 생긴 거죠. 더.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 있는 아래 법인세액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상 차감함 소득 금액에서 지금 위에 거 반영시키면 입금 산입 가산 조정이 1100만 원이 되겠죠. 얘가 900만 원인데 지금 얘가 반영 안 된 건데 방금 200만 원 가산 조정했잖아요. 그럼 200만 원 반영시키면 1100만 원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방금 200만 원 가산 조정했잖아요. 얘는 지금 반영하기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반영한 값을 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산 조정만 있었기 때문에 200만 원 더해서 1100만 원 써줄 거예요. 지금 얘 써준다고 말하는 것이 여기 아래쪽 소득금액 확정 있죠. 여기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가산조 입금 산입은 1100만 원, 송금 산입은 200만 원. 이렇게 써주란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뭐 더 이상 기부금 조정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죠. 지금 한도초가 60 났어요. 지정기부금에서 한도초가 난 상태인데 이거 조정 등록에서 조정하나요? 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소득금의 조정학계표에서는. 그래서 예, 한도초가 났는데 하면서 여기 기부금 전체 한도초가가 이만큼 났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얘 가지고는 신경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고 저장하면 끝. 자, 이해가셨죠? 자, 다음 656페이지 자, 1281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의 자료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를 작성하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것. 자, 내용부터 보면 계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자, 5월 10일 날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이 있네요. 얘는 법정 기부금이죠. 12월 30일 불의료 돕기 성금이 있는데 지정기부금인데 주1 적혀 있는 곳에 불의료 돕기 성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어음 만기일은 21년 1월 31일. 그럼 1천만 원은 올해 기부금 아니니까 3천만 원 우리 나중에 컴퓨터에 있는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음 기부는 만기 때 기부금 볼 거니까. 다음 자, 얘 잘 보세요. 12월 31일 한국기술협회의 일반 앱인데 자, 주의 보면 한국기술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이다. 자,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의 일반 앱이 이거 계정하면 뭐죠? 예. 우리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하는 거죠. 우리 세금과 공과 명세서 할 때 봤잖아요. 일반 앱이는 세금과 공과, 특별 앱이는 기부금. 했던 기억나시죠? 엄마하고 관련 없으면 기부고. 그럼 얘는 세금과 공과인 거잖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세금과 공과인데 기부금 와서 기부금 한도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예 제거할 거예요. 지워버릴 거예요. 지금 여기 기부금 명세서에서는 기부금 한도 계산하는 칸이잖아요. 그럼 얘 여기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럼 기부금을 안 보니까 이제 세부 조정해야 되나요? 기부금을 안 본다는 거지 비용을 안 본다가 아니죠. 세금과 공과 비용이잖아. 세금과 공과로 본다는 거니까 세무 조정은 필요 없고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는 데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지워버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셨죠? 자, 다음 2019년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송금불산입 기정기부금 한도초가 700만원. 기정기부금 한도초가 났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19년도에. 다음 기 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차가감 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자료 이용한다. 자, 우리 소득금액 확정할 때에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호. 위에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금 이제 빼고 조정이라고 적혀 있죠. 위에를 제외한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위에서 우리가 조정할 게 1000만원 조정하죠. 어음기부 2천원 빼고, 그럼 1000만원 여기 더해서 나중에 써야겠네요. 9천만원이다라고. 송금산입은 없으니까. 그리고 전기말 현재 2월 결손금은 없다. 자, 그럼 이제 내용 파악했으니까 기부금 조정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하고, 자, 이재민 구호성금은 법정 불우이웃 돕기는 2천만원만, 얘는 1000만원 빼고, 그리고 일반 앱이 납부한 거 얘는 기부금 아니니까 제거. 비지정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조정해야 될 게, 지금 1000만원 뺀 거 어음기부를 F3번 조정 등록 가서 어음지급 기부금 1000만원 유보 발생이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는 작성이 끝났고, 자, 아래 수정에서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4원, 가산조정은 입금산입은 9천만원, 송금산입은 3천만원. 왜 9천 썼는지 이해가시죠? 8천 있는데 방금 1000만원 가산조정했기 때문에 반영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부금 조정 탭으로 가서, 자, 결손금은 없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래에 지금 자료 2번에서 2019년도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700만원 났죠. 그럼 한도 4,800인데 700만원 있어서 별 문제가 될 건 없네요. 700 다 된다고 15번에 떴죠. 그러면 여기에 700만원이다 라고 써야 내년으로 안 넘기지.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얘도 끝나는 거예요. 다음 705페이지로 갑시다. (1, 2, 8, 5) 자, 아래 4번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알개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것. 자, 2019년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네요. 19년도 거네요. 그 우리 전년도의 정보 중에 필요한 걸 생각해 보면 여기 내용에서 뭐가 있을까? 기부금 한도 초과에 1000만원 한도 초과 났죠. 그럼 전년도인 2019년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기부금이다. 그럼 지정기부금이 한도 초과가 나 있는 거네요. 자, 이거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까지 쓴 거예요. 그게 나머지 쓸 거 없거든, 전년도 정보를.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자, 2020년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 불우이웃 돕기 지정, 마을발전기금 비지정. 아이, 대놓고 잘 적어뒀네요.
자, 그럼 2020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등 관련 세무조정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억 5천, 위에서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그럼 또 얘 빠져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선 비지정 기부금리에 조정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산 조정에 500만 원 더하면 1억 3천만 원이 되겠네요. 위에 거 제외한 거라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뭐 송금 산입은 그대로 쓰면 되고, 기부금 관련하여 문제에서 제시한 자료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럼 이제 정리 끝났네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이재민 구호성금은 법정, 불이웃돕기 지정, 그리고 마을발전기금은 비지정. 그럼 마을발전기금에 대해서 F 3번 조정 등록 가서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조정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작성이 끝났고, 자, 아래 이제 소득금액 확정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억 5천, 입금 산입은 1억 3천, 송금 산입은 5,500. 왜 1억 3천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기부금 조정에 가서, 자, 2월 교손금 정보는 없었죠? 교손금 넘어온 건 없잖아. 그럼 우리 앞 페이지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난 거 있었죠? 자, 그럼 아래쪽에서 2019년 전년도에 지정 기부금 1,000만 원 한도 초과났고, 15번 2월 잔액 중 송금 산입액이 1,000만 원 적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 써주면 얘는 끝난 거죠. 이해 가시죠? 자, 다음 하나 더 풉시다. 자, 728페이지. (1, 2, 8, 7) 자,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 하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며 당 문제 1번 내용의 세무조정 사항은 2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계속 반영 안 돼 있다고 하죠. 그러다가 한 번씩 허를 찌른다고 제가 표현했어요. 반영됐다라고 하면 대줄 필요 없죠. 안 된 거기 때문에. 자, 5월 1일은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인데 엄기부 내년 만기가 200 있으니까 800만 원만 되고 200만 원은 우리 유보로 소득 세무조정 해줄 거고, 6월 15일은 불의웃돕기 법정이에요? 지정이에요? 지정이라 그랬죠? 그죠? 다음 9월 21일 날 사립대학교에 장학금 지출한 거, 얘는 법정이에요? 지정이에요? 학교 병원에 연구비, 교육비, 시설비, 장학금은 법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런 형태로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이유가 여기 표현해라고 그래 놓은 거였어요. 장학재단 뭐 이런 데 한 건 지정인 거고, 학교나 병원에 한 거는 법정. 그럼 얘는 법정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상 차가감 소득금액이 있는데,
자, 위에서 200만 원 가산 조정할 거죠. 그래서 입금 산입에 1200으로 바뀌게 될 거고, 자, 세무상 미공제 2월 교손금이 있는데, 그리고 2월 기부금도 있네요. 자, 2월 교손금 세로로 보면 19년, 12년 둘 다 되겠죠. 지금 개정되어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 언제 기준이든 말든 이전 기준해도 되는 거니까 둘 다 될 거고, 2월 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2014년 거부터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19년도 거는 되는데 12년도 거 200만 원은 안 되겠네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시나요? 얘만 안 되죠. 제가 13년까지는 5년 2월 공제라 그랬잖아요. 기부금 2월 공제는 14년부터 10년으로 됐기 때문에 14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4년도 거부터 된다. 기부금 2월 공제는. 자, 나중에 답안지 보면 답 틀렸어요. 다 적혀 있는지 뭔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정보 파악했으니까 기부금 조정 명세서 가서 불러오기 하고,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인데 금액 800만 원으로 200만 원 어음 기부 빼고, 불이웃 돕기 성금은 지정 맞고 사립대학교 장학금은 법정.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어음 기부금 200만 원 유보 발생을 써주고, 자, 그럼 이제 입력 기부금 정리 명세서 정리 끝났으니까 소득금액 확정에 가서 2번 자료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가산 조정은 1200, 차감 조정도 1200이네요. 자, 이제 기부금 조정 명세서 탭으로 가서, 자, 2월 교손금 되는 게 지금 2,500만 원이 있죠. 2,500. 그리고 자, 아래에 2019년도에 지정 기부금이 한도 초과한 거 100만 원이 있었네요. 15번 보니까 100만 원 다 된다. 그죠? 그래서 100만 원 해당 연도 송금 주인에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얘도 끝난 거예요. 계속 해보니까 나오는 게 어느 정도 큰 틀 안에 있고, 옆에 저는 세운과 운과 이런 것들 장난 한 번씩 치죠. 그러면 나중에 거꾸로 만약에 전년도 어음 기부였는데 올해 만기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올해 만기 날짜로 해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전년도 게 있다면. 그래서 기부금 한도 계산 들어가야지 인정할 거니까. 그러면서 조정 등록에서도 전년도 거 기부금 추인해 줘야지 이제. 그죠? 그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래 소득 이번엔 반영 전이었다 반영 안 돼 있으면 송금 산입에 대줘야 되겠죠. 방금 손댔으니까. 응용한다면 그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기부금 조정 명세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재밌는 거 보러 갑시다. 이제 진도로 다시 522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9200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 이제 저와 같이 하려고 하는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법인 조정 1, 2 메뉴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귀찮으면 스크롤바 가운데 그 마우스의 스크롤 그 휠이 있죠? 얘 돌려도 얘들이 바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를 열어볼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게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한 거예요. 소득 금액을.
지금까지 한 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2월 교통금이 있으면 이제 뺄 거고, 올해부터 15년이라 말했던 거, 소득공제가 있다면 뺄 거예요. 비과세도 있다면 빼는데 거의 없어요. 법인세 비과세는 별로 없으니까. 소득공제는 잘 없는데 있으면 말하면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소득금액에서 이 비과세 빼고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죠. 과세표준이 뭐였죠? 세율 부과해서 세액 산출할 대상 금액. 그럼 이제 이 금액에 우리는 선박이 이런 거 아니니까 세율을 곱할 거예요. 그럼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산출세액이 이제 우측 위로 올라와서 세금이 나왔으면 이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여기에요. 세액공제. 근데 세액공제 세액 감면인데 공제감면 세액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최저한세 적용이 대상이다.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와 같이 이제 인지를 하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액공제명세서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그런 걸 자와 같이 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보려는 건 우린 여기까지 나온 거야. 얘는 제시해주면 쓰는 거니까. 그럼 과세표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부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그럼 지금 세액공제 감면 추납세액에서, 자, 감면은 법인세법에서 주거나 아니면 적도법에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데, 자, 우리 세액 감면은 특징이 2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해 못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 또 해주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세액공제는 세법이 올해 이만큼만 받고 내년에 받아라고 해서 2월 공제를 5년간 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감면은. 자, 그럼 이제 세액공제가 있죠. 자, 그럼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서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처리는 신경 쓰지 말고, 또 저특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그리고 투자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 얘네들 보기 전에,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다음 페이지에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527페이지에, 자, 이 최저한세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그 소액부 징수나 과세 최저한 이야기는 세금 부과 안 하거나 세금 징수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세 최저한 얼마 이하는 세금 부과 과세 안 하겠다. 소액부 징수 세금 부과했는데 세액이 작으면 징수 안 하겠다. 근데 최저한세는 뭐냐면 최소 얼마만큼은 세금 받겠다는 거예요. 최소 얼마만큼은 받고 싶어. 그럼 지금 여기에 이거예요.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적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받더니 공제받을 수 있는 게 1,000만 원인 거야. 그럼 1,000만 원 산출세액 나오는데 1,000만 원 받으면 너는 낼 게 없어지죠. 그런데 세법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하면 최소한 중소기업은 7%를 받고 싶어요. 그럼 70만 원을 받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세액공제를 전부 다 받지 말고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930만 원만 올해 받고 70만 원은 내라는 거예요. 이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세법이 원하는 최소의 세금을 남겨놓고 공제받아라 라고 하는 게 최저한세 적용. 그럼 최저한세 제외는 뭐냐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1,000만 원 다 받아 라고 하는 세액공제.
그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그럼 얘는 최소 얼마 받겠다고 말한 세액공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세액하면은 이월액이 없지만 세액공제는 이월액이 있어요. 그래서 감면액을 먼저 빼고 공제를 가지고 남은 걸로 하게 될 거예요. 순서대로 컴퓨터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쪽으로 온 이유가 다시 522페이지로 가면 자 최소 얼마는 세금 받겠다는 게 최저한세인데 법인세법이 만든 규정이죠. 최저한세가. 그럼 법인세법이 만든 건데 법인세법이 세액공제라고 하면서 너 이거 세금 빼줄게 라고 해놓고선 얼마 세금은 내야지라고 말하면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얘네들은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에요. 얘네들은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세법이 아닌 다른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법인세법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저한세를 적용 대상이에요. 최저한세 적용. 그런데 여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혀 있는 애 있죠. 예? 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로 얘는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에요. 일반 법인은 최저한세 제외가 아니고 최저한세 적용인데 중소기업만 연구하고 하는 데에 돈 들어가는 거에서 세액공제 엄청 많이 해줘요. 1억을 투자했잖아. 최소 2,500만 원 세금 빼줄 거예요. 투자를 장려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제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외우세요. 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자, 우리 시험 중소기업으로 볼 거니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자, 세 개 외우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 세 개 왜 외우라고 했냐면 이 세 개만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그럼 이 세 개가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에요. 감면은 전부 다 적용 대상이고. 그럼 기억하라는 이유가 일단 문제 풀면 알 거예요. 지금 칸 위치가 틀리잖아. 어느 칸에 갈 거냐는데 얘는 무시하고 방금 말했던 외국납부세액공제, 재손실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그냥 있으면 다 쓸 거예요. 근데 얘는 최저한세 계산해서 넣을 거예요. 그 외 나머지들은. 그래서 얘 둘이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중소기업이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지 일반 법인은 얘 빼는 거예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구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나라 회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뭐냐면 오른쪽에 막 어렵게 적혀 있는데 자, 내국법인은 외국에서 번 것도 우리나라에 세금 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외국 법인들은 우리나라에 번 건 우리나라 세금 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에서 벌면 외국에 세금 냈겠죠. 그 나라에서 벌면 그 나라에 세금 낼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또 내라 그러면 이중이잖아. 그래서 외국에서 낸 만큼은 빼고 내라고 할 거예요. 그 빼주는 게 외국납부세액공제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들어보면. 또 재손실세액공제는 뭐냐면 소득세법도 똑같아요.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했을 때 우리 회사의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게 되면 상실 비율만큼 세액공제 해줄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빼주면서 최소한 얼마는 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한세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 지금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면 인반이 아니고 일반이에요. 자,
얘는 컴퓨터가 다 해줄 건데, 자, 하나는 올해 연구 인력 개발비 발생액하고 올해 이전 4개 년도 동안 발생한 연구 인력 개발비 평균액하고 1년이면 1년밖에 없으면 1년치 거, 2년 치면 2년 거, 그런데 3년 치면 3년치 거, 4년 치면 4년치인데 10년 동안 계속 투자했으면 최근 4년 거. 그 평균 금액하고 차이라는 거는 증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만큼 연구 인력 개발비가 증가했냐를 봐서 증가한 거에 우리 중소기업이에요. 50%. 그거하고 올해 발생한 금액의 25%. 이 두 개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해 줄 거예요. 컴퓨터가 산출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구하기 위해서 올해 연구 인력 개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쓰고, 그리고 최근에 얼마만큼 지출됐는지를 쓰는 이유가 이거 컴퓨터 산출하라고 값을 넣어줄 거예요. 넣어주는 목적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야기했으면 바로 문제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529페이지로 가서 바로 이 문제부터 봅시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2020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를 작성하고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회 반영하시오. 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얘 작성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얘는. 그런데 얘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애예요. 세액공제 조정명세 3번. 자, 그래서 이제 이따 작성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잘 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기술 및 연구 인력 개발비는 모두 당사 연구소에서 지출된 것이며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의 인건비와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 비용이며 3년도별 지출 명세는 다음과 같다. 자, 우리 그 연구비에서 인건비는 주주들의 인건비나 임원들 있죠. 특수관계자들, 주주 중에서도 소액주주 제외하고 소액주주 1%예요.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는 인정 안 해요. 연구인력개발비로. 자, 우리 아래 올해 발생한 게 2020년도 거죠. 그리고 바로 직전년 19년도 것만 또 있나 봐요. 아래는 미스 났어요. 그냥 무시할게요. 왜냐면 인건비는 개발비 계정으로 하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돼 있을 때 쓰는 건데 얘 다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이 옛날 책에는 얘 전부 다 없었고 일부만 있었어요. 지금 다 집어넣었으니까 신경 안 쓸게요. 자, 그럼 경상연구개발비 시험 때는 제조다 판관비다 알려줄 거예요. 우리 제조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보 읽어봤으니까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 지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여기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바로 위에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조정명세서가 눈에 들어오죠? 이 글자 잘 보세요. 준비금이에요. 올해 했다가 아니라 준비하는 돈. 개발하려고. 얘 아니고 우리는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예요. 자, 그럼 얘 클릭하시면 자, 우리는 이 두 탭을 쓸 건데 여기에서 먼저 계정 과목 방금처럼 경상연구개발비에는 인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위탁연구개발비 얼마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이 같은 라인인 거고 또 그 다음 아래 뭐 개발비에는 어떤 게 얼마다 이렇게 쓰면 올해 발생액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올해 발생만 됐으면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전에 발생한 게 있으면 직전 연도에 얼마 썼다. 총. 근데 그 전년도에도 썼으면 그 전년도에는 얼마 썼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얘네들 평균을 낼 거예요. 그럼 이번에 발생한 거하고 평균하고 차이 증가분의 50%하고 올해 발생한 거 25% 계산해 주는 데가 여기에요. 컴퓨터 계산해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 발생한 거에 25% 하고 증가된 금액의 자 50%가 제가 중소기업이다라고 썼었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50%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50%가 그래서 문제에서 당사는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 타이틀에 중소기업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일반 법인이라고 예외상 달지 않는 이상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50%고 그럼 여기에서 체크할 거는 50%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외가 체크되어 있는지 이거 여기에서는 이 두 개만 체크하면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이 금액 중에 큰 거 공제받을 세액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자, 그럼 발생명세에 가서 먼저 우리 교재에 경상연구개발비 F2번 눌러서 경상연구개발비 500번대에 자 인건비가 2,500만원 아래 2000년도 거 써야 되죠. 그리고 재료비가 900만원이다. 다음 아래 칸에 F2번 눌러서 개발비 개발비는 인건비가 3,600이고 위탁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다. 지금 뭐 썼는지 알겠죠? 지금 얘 보고 쓴 거예요. 경상연구비의 인건비에 재료비에 개발비,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올해 2000년도 거 발생한 거 쓴 거예요. 짝지 맞춰가지고 이 줄이 같은 줄이라 그랬잖아요. 얘 같은 줄이고 그죠? 자 그럼 올해 총 발생한 게 1억이네. 올해 발생한 게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공제액에 1억에 25%인 2,500 떴죠. 근데 전년도 발생액을 안 주니까 아래 아무 작업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 2019년도 게 있죠. 19년도에 총 얼마 발생했죠? 2천만원, 500만원, 2,500만원, 1,000만원 6천만원 총 발생했네. 그죠? 그럼 19년도에 6천만원 발생했다고 써주는 거예요. 6천만원 발생했다고 쓰는 거예요. 그럼 4천만원 증가했죠? 올해 1억이잖아요.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평균이면 6천이지. 그럼 4천 증가한 거의 절반이 2천만원. 예. 이 두 개 중에 큰 이걸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한세 설정 제외 체크되어 있는 거까지 확인하고 저장하면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에서 작성하라는 문제는 끝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이제 세액공제 조정 명세에서 3번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에서 3번 보이시나요? 자, 숫자 3번 봐도 되는데 세액공제 적혀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다 위에 공제감면이에요. 위아래가. 세액공제 하나밖에 없죠. 3번. 얘 클릭하셔서 자, 보시면 최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있고 아래에 적용 대상이 있죠. 두 개 보이시나요? 그죠? 그럼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얘가 들어와야 돼요. 방금 그 금액이. 근데 방금 우리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불러오기 하면 여기에 2,500만원 들어오죠. 들어왔죠? 그럼 이제 이 2,500만원이 최저한세 적용 제외잖아요. 그래서 제외로 들어왔죠. 그럼 단기 공제 및 2월액 계산 가서 이제 여기 2,500 들어온 거 확인했으면 단기 공제 및 2월액 계산 가서 자, 지금 하는 작업 잘 봐야 돼요.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 작성하라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9번에서 F2번 누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그리고 제외 제외로 가야지. 적용이 아니고 제외로 가야 되죠. 찾으셨죠? 확인. 지금 올해 거죠? 2020년 방금 2,500만원. 그러면 단기분 2,500만원. 왜냐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면 우리 2월 공제된다 했잖아요. 5년간.
그래서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내려갈 수 있도록 칸이 있는 거예요. 얘가 한 개예요. 그래서 보면 1월 공제되면 1월분이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최저한세 적용이라 그러면 적용되어서 이번에 공제 안 되는 금액 뜰 건데 얘는 없잖아. 제외잖아. 그래서 그냥 전부 다 2,500만 원 다 해주는 거예요. 2월액 없이. 근데 우리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배제한다는 표현도 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얘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최저 배제라고 있죠. F6번. 그러면 최저 배제 클릭하고 여기에 최저한세 적용 배제 2월액 및 뭐 단기 금액 적혀 있는 여기에 2020년도에 2,5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났어요. 저장하고 저장하셨죠? 그럼 우리 여기 보면 얘네들은 계산서, 명세서잖아. 우리는 합계표가 보인다는 건 얘를 제출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 클릭하고 불러오기. 그럼 이제 나와야 되잖아. 방금 작성했으니까 나와야지. 근데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 잘 봐야지. 최저한세 배제 세액 감면, 최저한세 배제 세액 공제. 방금 우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였잖아. 그럼 세액 공제 탭에 가면 얘가 보이죠. 오른쪽은 최저한세 적용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자, 탭 이름 눈에 알고 보니까 보이죠? 그 글자로 기준을 잡아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온 거 보고 저장하시면 정확하게 작업한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은 왜 했냐면 이 글자 때문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에 얻어 패배라고 말만 나오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작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책에도 뒤에 그림이 제가 한 순서대로 전부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이걸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좀 얘네들 더 보도록 할게요. 쉬었답시다.